그죠? 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당신 들어가 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거예요. 버킷리스트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오, 이렇게 처음 많이 알고 듣는데요? 계세요? 처음 듣는데요. 아, 처음 들으세요? 예, 나도 버킷리스트는요, 영어 말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풀자면 내가 꼭 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그 목록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원어의 뜻은 중세 시대 때 저 유럽의 나라들 가보면 광장 이렇게 문화가 있어요. 거기는 마을 한가운데에 광장이 있어서 거기서 뭐 시장이 열리기도 하고 또 마을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거기서 재판을 벌이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큰 죄를 지은 사람을 사형을 처하게 됐을 때는 거기가 단두대가 되기도 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처형하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뭐 지금과 같이 최신 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양동이, 바케스라 그러죠. 우리가 뭐 그 일본식 발음에 의하면 바케스, 바스켓을 밟고 이렇게 다 올라가서 서 있어요. 그리고 위에다가 올가미를 딱 이렇게 걸어놔요. 끝낼게요. 네, 빨리 끝낼게요. 올가미를 이렇게 걸어놓고 밑에는 또 이렇게 양동이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처형하시오 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그 시행하는 사람이 발로 양동이를 확 차요. 그러면 이렇게 있던 사람이 발로 그 양동이를 밟고 있었으니까 확 저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퀵더 바스켓 하기 전에 곧 저 세상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것들에 대한 목록, 그런 뜻으로 이제 버킷리스트, 퀵더 바스켓 하기 전에 우리 뭐 할 건지 꼭 후회하지 않을 것들 작성해서 그거 이루며 살자, 이런 의미로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꼭 근데 요즘은 뭐 10대의 버킷리스트, 30대의 버킷리스트 이러면서 버킷리스트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은 버킷리스트 영화도 좀 소개해드리고 또 버킷리스트를 어떻게 쓰는지, 또 호스피스에서 이렇게 종사한 그 의사 말에 의하면 임종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후회를 하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것들을 후회했나 1000명을 인터뷰해서 책으로 냈어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고. 그거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고 버킷리스트 작성하는 방법, 또 작성할 수 있으면 작성하는 시간까지 가져보려고 해요. 버킷리스트 용지 다 드렸죠? 버킷리스트. 버킷리스트 용지 받으셨죠? 네. 기사님한테. 안 없었는데.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그냥 용지에다가 뭐 하얀 종이에다 그냥 적으셔도 되고요. 제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버킷리스트를 쓰는 이유. 버킷리스트를 그럼 왜 쓸까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아무 목적이나 또 목표가 없으면 그냥 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저하고 이렇게 수업이 있고 그러면 더 일찍 준비하셔서 그죠? 이렇게 준비하고 이 시간을 기다리시잖아요. 또 다른 일이 있으면 그 목표나 배움이나 약속이나 일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람이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놓으면 내가 하고 싶은 거, 꼭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생각이 자꾸 나기 때문에 하루하루 후회하지 않고 이렇게 살게 되고요. 또
삶을 보다 가치 있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단 작성해 놓으면 무의식 중에라도 그 일을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 종이 위의 기적. 쓰면 이루어진다라고 많은 연구가들이 연구도 냈고 이런 책도 낸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것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지만 내가 생각하고 목표로 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종이에 기록을 해두면 더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예일대 졸업생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1957년생 새내기 입학생들을 상대로 졸업한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3%의 사람들은 뚜렷한 목표가 있고요. 또 그 계획도 있어서 종이에다 기록을 했대요. 3%의 사람들은. 그런데 13%의 사람들은 목표는 있었지만 종이에 기록을 하지 않았대요. 나머지 84%는 별다른 계획도 없었대요. 목표도 없고. 자, 그리고 나서 20년 후에 이 사람들이 예일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과연 어떻게 살고 있을지 다시 이 사람들을 상대로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요 13%는 누구였냐면 목표는 있었지만 종이에 기록하지 않은 그룹들은 나머지 별다른 계획도 없는 그룹보다는 2배의 수입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목표가 있었던 그룹은 2배에 없었던 그룹보다 2배의 수입이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 3% 뚜렷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서 종이에다가 작성했던 그런 그룹은 나머지 97% 그룹보다 몇 배 수입이 있다고요? 10배나 수입이. 물론 뭐 수입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20년 전에 그 그러니까 대학 수입이 그래도 그 사람 평가. 수입이라는 것은 뭐 그 사람의 어떤 목표를 이루었을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주 성공했을 확률이 높은 거죠. 무조건 뭐 돈하고 물론 다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연구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제가 영화 버킷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멋진 두 남자가 나와요. 잭 니콜슨하고 모건 프리먼 이 두 남자가 나오는데 어디서 만나느냐? 그 병실에 2인 병실에서 만나요. 그동안 살아온 삶의 배경은 다 달랐어요. 이 잭 니콜슨은 사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아주 소위 사회적으로 볼 때 성공한 남자예요. 그렇지만 돈은 벌었고 사업은 성공했지만 가정을 잃어버렸어요. 곧 아내와 이혼을 했고 또 하나밖에 없는 딸하고 헤어져서 여태 만나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저런. 그리고 이 모건 프리먼은 되게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예, 김명현 어머니 잘 들리세요? 지금 들어오셔서. 네네. 예. 이제 오디오 연결하고 계시네. 예, 그래서 이 모건 프리먼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를 기술을 배워서 평생을 자동차 정비 공장에 가서 자동차 고치고 그다음 끝나면 집으로 오고 그렇게 아주 모범생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병원에서 이제 만났는데 살아온 배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친해질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각자 이제 암 말기였는데 더 이상 병원에서 수술도 안 되고 뭐 해줄 게 없다는 진단을 받아요. 한 3개월 남았다는. 그러자 모건 프리먼이 과연 이 3개월 남은 동안 난 뭘 할 수 있을까?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해요. 그러다가 이 잭 니콜슨이 그걸 발견하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
3개월 남았는데 죽을 때까지 이 자리에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거 안 하면 후회될 것 같은 거 다 작성을 한 다음에 3개월 동안 한번 해보자. 그래서 병원을 나가서 같이 여행도 다니면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하게 되죠. 그 내용인데요. 영화가 지금 요 준비를 짧은 걸 준비하긴 했는데 한번 보여지면 보시고 예. 자. Give me back. Lord, it knows the state secret. My freshman philosophy professor, exercise, forward thinking, they call it a bucket. And I wrote down things like make $1 million, first black president, you know, double his efficiency. Help a complete stranger for the good. Laugh until I cry. Not to be judgmental, but this is strictly me. Point I found. Argue. The exact opposite. 둘이 같이 이제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예. Mustang show me out there. About something. 이 사람은 아주 그럴듯한 것을 하려고 했고 그런데 버킷리스트를 잘 몰랐던 거예요. 예. 예. 우리 이제 몇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정말 진짜 살아있을 때 해보자. 죽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몇 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뭐 하시겠어요? 주일 장을 정리해야지 뭐. 예. 살아온 삶도 정리해야 되고, 예. 또 삶에 그동안 살면서 아쉬운 거라던가 아니면 아직 꼭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이제 각자 좀 다르시겠지만 그런 거 이제 아마 작성하시게 될 텐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나에게 몇 달 남지 않았다면 나는 과연 이 기간 뭐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같이 작성을 하는데요. 이제 장엄한 광경 보기. 여성분들은 우리 어머니들은 가끔 여행도 가시고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좋은 데도 보고 이러지만 특히 우리 아버님들은 일만 했기 때문에 어디 뭐 좋은 데 여행 가고 주위를 돌아보고 이러지 못했던 거예요. 특히 이 나이 드신 이 남자분들은 더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구상에 태어나서 이 아름다운 노을 이런 아름다운 광경도 못 보고 일만 하다가 이렇게 간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죠. 그래서 둘이 여행하면서 아름다운 노을도 보게 되고요. 또 미국이라서 어릴 때 보통 보이스카우트 하면 야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추억이 생각나서 좀 하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정말 야영하기도 작성해서 실제로 야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카이다이빙 하기. 남자들은 특히 스카이다이빙이 뭔지 아시죠? 비행기 이렇게 타고 가다가 네. 비행기에서 확 뛰어내려서 하늘을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왜 못했겠어요? 할머니 아빠 예, 바빠서 시간도 없었고 또 위험하다고 그래서 생각이 들었고, 예, 또 예, 너무 바쁘게 살았고, 그래서 둘이 이제 예, 이렇게 스카이다이빙도 이제 하면서 너무 막 좋죠. 않고요. 이게 교관이 같이 뛰어내려요. 초보자들은. 예. 그래도 아무 뭐 이런 거 없이 하늘을 막 나는 거죠. 잠깐이지만. 새해가 된 것처럼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자, 이런 것도 하고 또 영구 문신 새기기. 뭐 저런 게 뭐 하고 싶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특히 요 남자들은 미국 사람들은 이분 보세요. 막 이렇게 문신을 막 하면 자기가 막 이렇게 과시 이렇게 하는 걸로도 보이고 좀 뭐라 그러죠? 자기를 막 이렇게 더 크게 보일 때 이렇게 많이 문신을 하는데 그게 멋있어 보였나 봐요. 남자들 눈에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문신하면서 아주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전에는 왜 못했겠어요? 여유가 살기 바빠서 네. 여기 살기도 바빴고 사람들 자기 시간 자기 시간 여유가 없고 예 맞아요. 사람들을 의식. 예. 어우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딴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내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그래서 하고 싶어도 그럼 못 하고 싶어도 아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봐. 내가 이 나이에 혹은 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또 다른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여길 거야. 이래서 못하신 것도 많으실 거예요 아마. 카레이싱 하기. 카레이싱 차 타고 자동차 타고 막 속도를 막 내는 거, 질주하는 거. 그 속도 본능, 질주 본능 이게 남자들은 많이 있으신가 봐요. 타고 싶었는데 사실 사회적인 여건은 뭐 도로에서는 막 이렇게 운전하기 어렵잖아요. 질주하기 어렵고 하는 게 특히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속도를 내기가 어렵죠. 속도 위반 딱지 카메라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저렇게 운전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카 레이싱 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스포츠카 빌려서 타고 안전장비 이렇게 갖추고 아주 막 속도 내서 타는 데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뭐 이런 것도 하던데 이런 것도 하고 싶었지만 이분들은 또 왜 못했겠어요. 바쁘기도 했고 또 위험하기도 하니까 네, 또 조심하느냐고 못한 경우도 있겠죠. 또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그동안 살아온 얘기도 하면서 동병상련이라고 아주 좋은 친구가 되죠. 그리고 이분의 그 버킷리스트 중에서 세계 최고의 미녀와 키스하기가 있었어요. 혹시 우리 아버님들도 이런 버킷리스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이것도 이뤄요. 어떻게 이루게 되냐? 무도장에 가서 이룬 게 아니고요. 이분이 돈은 많이 벌었지만 아내와 이혼했고 또 하나밖에 없는 딸하고 이미 오래전에 헤어져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미 이제 내 삶이 몇 달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딸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딸한테 가서 용서를 빌고 싶은 거예요. 아빠가 미안하다고. 응?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얼굴도 못 보고 그때 너를 이렇게 마음에 상처 준 걸 미안하다고 그걸 용서를 좀 구하고 싶었어요. 근데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딸이 자기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안 가려고 가고는 싶지만 막 이렇게 선뜻 나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모건 프리먼이 등 떠밀어서
그 딸 집 앞에 탁 세운 거예요. 그래서 꽃 이렇게 화분을 하나 사가지고 띵동 이렇게 딸 집에서 눌렀는데 딸이 탁 나왔어요. 이미 딸은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딸이 아버지를 보고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반가웠을까요? 아니면 왜 왔냐고 그랬을까요? 서먹했겠지. 반가웠겠죠. 네. 다 이렇게 생각이 나는. 이야기의 예. 전개 과정을 봤을 때 예. 반가이 맞이 있을 것 같아. 예. 이 딸은 반갑게 정말 먼저 아버지하고 연락도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또 딸도 못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이 아빠를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맞이하죠. 그래서 그 집안에 들어갔더니 금발의 미녀가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생전 처음 보는 금발의 미녀가 있어요. 혼자 손녀딸. 손녀. 손녀딸은 그 손주. 누구보다 예쁘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보시면 세상에 딸이 결혼해서 손녀딸이 이렇게 큰 거예요. 그 딸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와락 흐르면서 너무너무 세계 최고의 미녀죠 정말. 그래서 포옹을 하고 키스를 하죠. 그래서 이 버킷리스트도 결국은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남자는 하고 싶은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결국 이제 죽을 때 돼서 병원에 다시 들어와서 이제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는 거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그 VOD 영화 집에서 한 1,000원 내면 그거 보실 수 있어요. 버킷리스트 이렇게 골라서 보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일본의 오츠 슈이치라는 호스피스 전문 의사예요. 이분이 1,000명의 죽음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일찍 생각보다 병 때문에 일찍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분도 있지만 또 오래 사셔서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임종을 맞이하는 분도 계실 테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 1,000명의 사람들이 살아온 삶을 다 후회를 한대요. 그걸 인터뷰에서 25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그 사람들이 1번 첫 번째로 나온 게 뭐였을까요? 뭘 가장 후회했을까요? 그걸로 그렇게 하지 말 걸. 네. 근데 뭐가 가장 후회가 될 것 같으세요? 만약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좀 지금 내가 성질 덜 내고 살 걸. 성질을 덜 내고 살 거예요. 예. 또 뭐가 가장 후회될 것 같으세요? 딸하고 헤어지지 말을 걸. 어머니 입장에서, 예. 어머니 딸하고 딸, 헤어진 거 후회해. 그러셨구나. 예. 딸하고 헤어지지 말 걸. 예. 또 우리 이양자 어머니는 뭐가 가장 후회될 것 같으세요? 네, 지금도 후회를 하고 있는데요. 예. 어떤 분이 옛날에 대시를 했는데 그분의 대시를 받아주지 못했고 아이고.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남편이 있었고 예. 또 너무 좀 불안했기 때문에 마음을 열 예.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나이 들고 보니까 그분이 참 좋은 분 같았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였는데. 예, 용기가 예. 없었고 의사표시를 못한 거 제가 네. 지금은 이러이러하고 그러니 고맙다라는 말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맞아. 말을 못했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확실히 못한 것이 후회가 예. 됩니다. 네네. 맞아요. 솔직한 네. 말씀이세요, 정말. 예. 그렇더라고요. 맞아. 네. 이제 지금 이제 또 나이가 드니까 그 일이 이제 상기되면서 생각나시고. 네네. 지금은 연락 안 되세요, 그분? 네, 그때 당시에 지금 네. 23년 동안인데 지났는데 예. 작년에 아니 잘 살아왔는데 작년 가을만 되면 조금씩 생각이 났었어요. 그런데 참 예. 사람이 좋아 보였고 안정감이 있어 보였고
남편하고는 완전 다른 사람 같았어요. 그런데 네. 남편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시를 한다고 다 받아들입니까? 예. 그래, 그런데 그게 좀 네, 후회도 맞아요. 됐고, 네, 네. 참 좋은 분이었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영화 아이고,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의 주인공 같으세요, 어머니. 메디슨 그러니까 카운티 음, 다리에 그 메릴 스트립 나오는 영화 한번 보세요. 네, 그 영화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그래서 메디슨 제가 카운티의 다리 한번 영화 보세요. 네, 강추해요, 우리 볼게요. 어머니들. 예. 볼게요. 예, 맞아요. 자, 우리 이모순 아버님은 메디스 가장 후회되는 건 어떤 거세요? 뭐 남자가 뭐 네.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결혼하고 부모님 곁으로 훌쩍 떠나와서 살아서 효도 못한 게 제일 후회스럽던 것 같아요. 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거. 장남이세요? 아버님이? 둘째예요, 둘째. 둘째인데도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한 게 또 이렇게 걸리시는군요. 지금은 또 그냥 효도할 수도 없고요. 뭐 똑같이 공부하고 군인 갔다 오고 직장 네. 생활하다 보니까 훌쩍 떠나서 살아서 참 네. 효도하지 못한 게 후회스러워요. 네. 그러시군요. 또 우리 김정재 어머니는 어떤 게 지금 가장 후회가 되세요? 글쎄, 저는 잘 이걸 이해를 못 하겠네요. 예, 예. 만약에 이제 지금 내가 네.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한다면 제일 네. 후회될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거 여쭤본 거거든요. 예. 음, 혹시 후회되는 일은 없으셨어요? 딴 거보다도 좀 여행도 좀 다니고,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다녔는데 네. 지금에 와서는 얼마 안 다닌 것 같고, 영감님 예. 돌아가셨고 하니까 같이 갈 사람도 없어요. 애들이 예. 해야지 가죠. 그렇게 못 네. 그게 조금 아쉬워하고요. 네. 그러네요. 예. 크게 후회될 일은 없으신가 봐요. 저기 우리 네, 김정재 어머니는. 그런 것 예. 또 우리 신물찬 아버님은 가장 후회되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도 첫 번째 꽂으라면 꼽으라면. 번째까지라면 후회되는 결혼한 거지. 다 후회되지 뭐 잘못 살아온 게 많으니까. 예. 김옥재 어머니는 어떤 게 가장 후회가 되세요? 결혼한 거. 그럼 결혼 안 하고 그냥 혼자 살 걸. 아니면 이 남자 말고 다른 사람. 나는 그냥 결혼 결혼할 안 하고 생각이. 안 하고 그냥 혼자 사실 걸. 네. 내 예. 꿈을 이루고. 그 꿈을 포기했기 때문에. 네. 예. 꿈을 그런 포기하고. 아쉬움이. 네. 꿈을 포기한 아쉬움이 있으셨군요. 그럼요. 네. 네. 또 우리 원선자 어머니는 원선자 어머니 난 후회되는 거 없어요. 혹시 있으세요? 후회될 일 없으셔요? 글쎄 좀 더 부지런하게 살을 걸 그런 거. 너무 아니 게을리 지금보다 사는 것 같아. 어머머 지금보다 더 부지런히 살 걸. 세상에. 좀 더 부지런히 열심히 살을 걸 그렇게 못 예. 사는 것 같아서 아쉬워. 그러세요. 예. 악착을 떨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어. 난. 이따가 보세요. 착을 떨고 산 사람은 또 어떤 말을 하는지 그럼. 예. 자, 강영재 어머니는 가장 후회되는 거 있으셔요? 좀 남들같이 강하게 안 사는 게 후회돼요. 악착같이 그런 게 없고 예. 소극적으로 그냥 밀려오면 밀려오는 대로 같이 이렇게 한 게 뭐라 그럴까 적극적이지 않은 게 그게 후회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적극적으로 살았더라면 좀 달라졌을 텐데 인생이. 예, 그런 후회가 좀 있으시군요. 예. 예. 우리 또 김명숙 어머니는 혹시 후회되는 거 있으세요? 마이크 켜시고. 네. 한번 타치 한번 해가지고
네. 됐어요? 들어가요? 네네. 예, 말씀하세요. 저는 어릴 때 어릴 때에 직장 생활을 하느라고 애들을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좀 아쉬운데 그로 인해서 우리 손자 손녀들한테 더 열심히 잘하려고 해요. 걔들한테 보상 심리로. 맞아요. 우리 애들한테는 너무 바빠서 예, 그렇게 많이 사랑해주지 못하고 정성을 들이지 못한 게 미안해서 또 예, 그래서 할머니가 필요한 것 같아요. 또 대부분 다 그러셨을 거예요. 예. 근데 손주들한테는 여유 있게 좀 예, 편안하게 해주고 싶고 예, 맞아요. 우리 김맹년 어머니는 가장 후회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여기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아까 어머니 전화 받으시길래 제가 마이크 껐어요. 마이크 밑에 키고 하셔야 돼요. 음석을 만지라고. 모르네. 그 밑에 누르시면 되는데 잘 안 되시나 보네. 잘 안 되는 거. 예, 예. 이따가 그럼 되면 말씀하시고요. 예. 한 가지 더 말해도 돼요? 네, 예. 말씀해 보세요. 예. 젊을 때? 예. 젊을 때 남편을 뜨겁게 좀 사랑해봤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아이고. 맞아요. 근데 어머니 기회가 있어요. 아직 짝꿍이 옆에 있으시잖아요. 웃긴다. 만약에 짝꿍이 있어. 먼저 하늘나라 가신 분이 그런 기회가 없지만, 예. 그래도 아직 옆에 할게요. 계시잖아요. 예, 지금부터 뜨겁게 사랑하려고. 네, 좋아요. 박수 좀 쳐드려야 돼요, 우리. 좋습니다, 정말. 그 얘기도 있어요, 정말. 이 1000명의 호스피스 그 환자들 중에 임종하면서 그 얘기도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좀 많이 할 걸. 고맙다는 말을 많이 못하고 살았대요. 고마운 걸 알면서 괜히 말하는 게 쑥스럽고 이러니까 말을 안 했는데 이제 임종을 앞에 두고는 그게 좀 후회가 된더래요. 그 두 번째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 예, 우리 김옥재 어머니처럼 예, 꿈도 많으셨는데 다 그걸 진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앞에 두고 그게 생각나고 후회가 됐더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또 뭐 다섯 번째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있고요. 여섯 번째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 이루려고 노력을 좀 했더라면, 꿈조차 꾸지 않고 내가 이 나이에 뭘 해? 이러면서 꿈조차 꾸지 않고 뭘 하려고 하지 않았던 거, 소극적인 거에 대해서 또 후회했던 게 여섯 번째였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중에서 여덟 번째,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예. 만나고 싶은 사람은 좀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못 만난 게 이렇게 후회가 되고요. 또 그 아홉 번째도 기억에 남는 연애를 좀 했더라면. 요즘은 뭐 자유연애 시대이긴 하지만 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연세에는 제대로 연애도 못하고 또 결혼하신 분도 있으시고 진짜 뜨거운 사랑 못하신 분도 계신가 봐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연애를 좀 했더라면. 자, 열 번째는요.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예, 너무 열심히 산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일만 했을까? 이런 후회를 하는 거예요. 또 11번째는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좀 떠났더라면. 또 12번째, 의외로 이것도 많으셨대요. 고향을 좀 찾아가 보았더라면. 자기가 나고 자란 고향, 대부분 이제 오래오래 제일 늦도록 기억이 나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가고 싶어도 못 가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건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겠죠.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서울로 이렇게 왔지만 목표한 대로 원하던 대로 성공도 하지 못했고 또 힘들게 어렵게 살다 보니 고향을 찾아가서 막 좀 이렇게 으쓱대고 이렇게 막 베풀고 이러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고 또 어떤 분은요 그 고향이 이렇게 댐으로 되게 되어서 이렇게 수몰지구가 돼서 못 간다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저 북한이 고향이라서 가고 싶어도 못 간다는 분도 많으셨어요. 그런 분들은 막 80이 넘으신 머리가 하얀 어르신이었는데 그분은 막 우셨어요. 남자분이. 나 정말 내 집, 내 고향에 가고 싶다고. 그리고 두고 온 엄마도 보고 싶다고. 예, 그런 분도 의외로 많으셨었어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또 여기 보면 14번째는 결혼을 좀 했더라면. 결혼을 못 해본 분들은 결혼 못한 거에 대한 후회가 또 있으신 거예요. 안 한 거에 대한. 또 자식이 없는 분은 자식이 좀 있었더라면 그러고요. 또 자식 혼인을 못 시키는 분들은 자식 혼인을 좀 시켰더라면. 또 17번째는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 유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속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임종을 맞이하게 됐을 때는 막 당황스럽고 잘 이렇게 사리분별이 안 되기도 하죠. 이미 아프고 이미 내 몸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거를 좀 생각해 두면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18번째는 내 장례식을 생각을 좀 했더라면. 그러면 이미 이제 장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연락해야 될 사람이라던가 묘지 문제라던가 또 이런 장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좀 생각을 했더라면 잘 내가 원하는 대로 준비를 했을 텐데 라는 또 이런 아쉬움을 또 가지고 있었고요. 20번째,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할 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다르게 살았다는 얘기겠죠. 예. 내가 그냥 오래오래 영원히 살 것처럼 죽음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까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리고 건강을 소중히 여겼다라면. 사실 너무 일만 하느냐고. 또 내 몸이 원하는 것들만 위해서 살다 보니 담배나 술이라던가 몸에는 실제로 나쁜 건데 그런 것도 막 하다 보니 건강을 이렇게 잃게 됐고 또 죽음을 일찍 맞이하게 된 거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요. 그래서 담배를 좀 일찍 끊었더라면 하는 후회도 많았어요. 그 23번째는요. 종교를 몰랐던 것을 후회했어요. 젊은 때는 종교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내 주먹을 믿고 살라고 막 이랬죠.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 보니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종교를 좀 일찍 믿을 걸. 그래서 이미 임종을 앞에 두고는 너무 늦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자리에서는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고요. 한 번도 못 해본 경험이기 때문에 또 미지의 세계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 그래도 어르신들 늦지 않았으니까 종교를 좀 가지시길 저는 많이 권해요. 종교와 죽음과는 굉장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교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신다는 통계 보고가 있어요. 있어. 그래서 그래, 종교를 갖기를 저는 또 이렇게 추천해 드리고요. 그렇게 이제 25가지 이제 살펴봤는데요. 대부분 이 후회잖아요. 요 25가지를 보니까 무엇을 했던 것에 대한 후회가 많은가요? 아니면 무엇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많은가요? 못한 게 못한 거. 가서 후회지. 하지 않고 어떻게 그죠? 후회를 네. 나 이건 뭐 해서 잘못해서 그거 후회해서 너무 후회돼 이게 아니라 나 뭐 할 걸. 나 뭐 할 걸. 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대부분이에요. 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시라는 거예요. 그죠? 하고 싶은 거
미루지 말고 살아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이미 하루 이틀 남아서 내가 호스피스 가서 죽음이 이제 하루 이틀 다가오고 있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늦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지금 지금 어머니 하루 이틀 기다리는 상황도 아니고 건강하게 내 맘대로 그래도 다니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 할수 지금. 그리고 어머니 지금 80 넘으셨나요, 원선미 네. 어머니? 예, 90, 80. 100세 돼서도 지금 살고 계신 분들,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늦었다고요? 이 시바타도요 할머니 100세에 시집을 내셨어요. 92세부터 시를 쓰기 시작을 하셨어요. 몇 세요? 92세. 82세도 아니고 92세부터 시를 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 형편이 좋고 돈이 많고 이래서 시를 쓴 게 아니라 그 전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혼자 사세요. 그러다가 이제 90이 넘으니까 몸으로 이렇게 하는 일은 많이 힘들어지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좀 정적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이 엄마 시를 한번 써보세요. 그런 권유를 받고 시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시만 쓴 게 아니라 99세에 시집을 출판했어요.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을 출판했고요. 돈이 없었지만 일본 분들은 준비를 잘하세요. 내 장례식에 쓸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놓았던 그 돈으로 시집을 냈어요. 그래서 이 시집이요. 이 일본에서도 선풍적인 막 인기를 끌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도 시집이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됐고 대만, 영국, 온 세계의 비행기를 타고 다녀요. 이 시집. 그리고 100세의 두 번째 시집을 또 100세라는 시집을 출판하셨어요. 이분의 시를 보면요. 굉장히 편안하면서도 아주 쉽게 써요. 그 당시에 일본에 그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사망을 했고 그 많은 그 수재민이 있었고 또 지진도 많이 있었고 이래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위로를 줬다 그래요. 그 시가 그 대표적인 시가 약해지지 마라는 시거든요. 요 시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거 보이시나요? 예, 있잖아. 불행하다고 한숨 짓지 마. 햇살과 산들바람은 한쪽 편만 들지 않아.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는 거야. 맞아. 나는 괴로운 일 많았지만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예. 100세가 다 된 어르신이 이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외로운 순간도 많았고 힘든 순간이 많았겠어요. 자살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으셨대요. 남편도 그렇지. 일찍 돌아가셨고 이혼도 한 번 하셨고 되게 힘들게 사셨어요. 평생을 바느질하며 사셨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나도 괴로운 일 많았지만 그래도 살아있어 좋았어. 그렇죠. 내가 살아보니 그래도 살아있어 좋았어. 너도 약해지지 마. 그리고 꿈은 평등하게 꿀 수 있다라고 100세 된 이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분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이 김영석 교수님 100세가 넘으셨잖아요. 네. 이분이 100년을 살아보니 언제가 제일 황금기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요. 언제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65고 이거. 70.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65세에서 75세 사이. 그러니까 그때가 제일 황금기셨대요. 그렇다고 지금이 황금기가 아니야. 이분은 오히려 이때보다 그 젊으셨을 때 연세대학교 그 철학 교수로 살았을 때보다 지금도 인기가 많으시고요. 수입이 더 많으세요. 수많은 강의를 하고 다니시고 또 그 전보다 더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또 이런 학문적인 깊이가 깊어지고 또 신앙적인 깊이가 깊어져서
울림이 있는 좋은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100세가 넘으셔서.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어르신들의 선배잖아요. 이분은. 더 오래 사셨기 때문에 삶을 살아오신 선배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물으니까 사랑으로 한 수고만 남더라. 그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셨어요? 건강 비결을 여쭤보니까 50세 때부터 55세인가 50 넘어서부터 수영을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강의 끝나고 들어가시면서 수영을 하고 들어가세요. 저 같으면 강의 하루 종일 하고 끝나면 얼른 가서 쉬고 싶을 텐데 체력이 막 약해지니까. 어머, 근데 이 어르신은 그냥 집에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수영장 가서 수영 한 바퀴를 하고 가세요. 정신력도 대단하시고 체력도 대단하세요. 자기 정신 관리 대단하시다. 예. 80세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90세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이분 제가 다큐 공감에서 봤던 분이에요. 94세인데 현역 의사세요. 한원주 원장님이라고요. 예, 돌아가셨잖아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여보세요? 예, 제가 몇 여보세요? 년 전에 그 다큐에 나왔던 분이에요. 그 당시 현재 94세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는 이제 내과 의사로 사셨다가 이렇게 은퇴하시면서 요양병원에 가서 계속 진료를 하셨어요. 의사였어요, 진료. 네, 저도 그때 굉장히 감명 깊게 봤고요. 이분이 이렇게 월요일이면 그 남양주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출근을 하세요. 집이 그래서 장지동, 송파 저 뒤에 장지동이거든요. 여보세요? 거기에서 여보세요? 언니, 내가 전화할게요. 예, 그 이분이 출퇴근을 하실 때도요. 이렇게 배낭 메고 버스 2번 갈아타고 지하철 1번 타고 2시간에 걸려서 그 이렇게 병원으로 출근을 하세요. 월요일날 출근하셨다 금요일날 퇴근을 하시더라고요. 84세도 아니고 94세인데 혼자 그렇게 출퇴근하시면서 2시간 거리를 걸어서 또 이렇게 버스 타고 갈아타고 출근하셔서 또 환자들을 돌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보다 훨씬 더 젊은 환자들이지만 아픈 분들에게 막 아파서 아우 나 죽고 싶어요 죽겠어요 막 징징거리는 환자들에게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오늘 건강하게 나에게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잘 견디면서 살아야 돼요. 이러면서 정말 실질적인 조언을 많이 하셨죠. 그렇게 오래오래 현역에 계시다 이분이 100세가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아까 80 몇 세라고 우리 어머니 내가 뭘 해?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해. 원선자 어머니 보세요. 94세에도 이렇게 하신다. 한국으로 하는 거는 괜찮은데 나는 세계 여행이 하고 싶거든. 아, 세계 여행이요. 예. 근데 기회가 올 거예요, 어머니. 자, 이분 제가 각당복지재단이라는 곳에서 11년 전에 그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에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죽음 준비 교육 지도자로서. 근데 거기에 이사장님이 102세세요. 이분인데. 지금 살아계세요. 102세. 이분이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과연 죽음이 무엇인가. 남편도 70이 넘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애달프신 거예요. 도대체 죽음이 뭐지? 삶이 뭐지? 그래서 그 철학 교수님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서 죽음을 탁상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해보자. 그동안 쉬쉬하면서 깊이 했던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이미 30년 전에. 그때 70대 맞잖아요. 지금 102세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죽음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셨고 또 이렇게 지도자들을 양성을 하셨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셨어요. 이분 102세. 정정하세요. 지금도 타이프를 치시고요. 인터넷을 하세요. 물론 그 시력이 예전보다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 컴퓨터 앞에다가 돋보기를 이렇게 놓고 하세요. 돋보기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행도
물론 그전처럼 많이는 못 다니셔도 이렇게 그래도 다니시고. 요즘은 옛날처럼 100세 인생 정말 많아요. 그리고 80세라 그래서 나 이제 80 옛날 같으면 뭐 가만히 있는 인생이야가 아니에요. 지금 연세에서 11세를 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연세보다 훨씬 건강하세요. 식생활이 좋아지고 의료기술이 좋아지고 뭐든지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에 70대 아니에요. 예전에 60대 아니고요. 지금 70대라면 60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건 맞아. 예. 그건 이게 맞다. 연구 통계예요. 제 생각이 아니라 연구 통계 연구 말씀드려요. 결과. 예. 그래서 나 이제 80인데 내가 뭐래. No, no, no. 70? 난 진짜 예. 아이들도 이 70이시라면 생각이- 70대시라면 60대라고 생각하고 사셔도 생각이 괜찮아요. 중요해 그러니까. 네. 나는 영원한 59세. 네, 좋아요. 얼굴 진짜 어머니는 정말 아주 예쁘세요. 59세라 그래도 진짜 인정하실 거예요. 예. 그리고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 달렸어요. 그죠?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청춘이라도 28 청춘 그 19세, 20세, 20대 아이들이라도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뭘 해? 이러면 노인이에요. 그쵸? 꿈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만 80대라도 90대라도 100세라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아. 이렇게 열정을 가지시고 꿈이 있으시면 청춘이신 거예요.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니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고 연구가들이 이야기를 했고 저도 현장에서 많이 경험해요. 전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을 뵙겠어요. 그죠? 그렇지. 예. 그런데 정말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저는 이제 50대 중반이지만 저도 늦게 공부를 했잖아요. 늦게 석사를 했고 늦게 박사를 해서 이제 이번에 박사학위 통과가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젊은 사람들에 비하면 나 체력이 너무 힘들어 막 이러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 주위에 계신 70대 선생님들이 계세요. 같이 웰다인 공부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늘 장 선생, 내가 장 선생 나이면 나 유학도 갈 거야. 정말 맞아. 근데 그 말씀들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실로 하시는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그럼요. 우리 스터디하고 그러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오세요. 그 열정이 막 저희보다 더해요. 그런 모습 뵈면서 맞아. 나보다 20년이나 더 연상이신데도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어머 난 아직 젊지. 난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지. 이런 용기가 정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게 돼요. 또 저희 자녀들 20대 30대 저희 자녀들은 와 엄마 대단해요. 그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저 위에 계신 선배님들을 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어머니 아버님들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102세 된 어른 그쵸? 아까 100세 넘은 그 할머니 할머니. 예, 다 보세요. 아직 우린 약과예요. 아직 멀었어요. 80세라고 나 다 살았어. 너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용지가 없으시면 그냥 하얀 백지에나 아무 데나 이렇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수첩이나 거기다 한번 작성해 보세요. 쓰는 방법은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나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 전까지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이거 안 하면 나 후회가 될 것 같은 일 혹시 있으신가요? 그럼 그거 하셔야죠. 그것도 좀 작성해 보시고 또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일이 나에게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거. 내 인생에 이건 꼭 해야 돼.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야. 라는 게 있다면 그건 계속 하셔야 되죠. 그런 일도 작성해 보시고 그리고 내 생애에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 뭐 매일 기도하는 일이라던가 매일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돕는 일이라던가
뭐 어떤 일이든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 그것도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그리고 가치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행복도 중요해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남은 인생이 즐거워야 되고. 그렇다면 행복이 좀 네,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은 뭐지? 또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은 뭐지? 그거를 또 작성하셔서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 또 혹시 가고 싶은 곳, 여행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나 세계 여행하고 싶어. 그렇다면 어디부터 가야 되지? 어디가 제일 가고 싶지? 이탈리아? 파리? 아니 아니면 국내라도, 국내 여행이라도, 나 제주도라도 올레길을 다 돌고 싶어. 그러면 그것도 네. 작성해 보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요즘 남해도 그렇게 좋다던데, 남해 여수 통영, 다음에 거기 좀 가고 싶어. 남해 한 바퀴 돌고 싶어. 이러실 수도 있고. 그럼 어떤 분은 아직 내가 운전할 수 있을 때 내 차로 손주나 또 이렇게 가족들하고 이렇게 동해안 한 바퀴 쫙 이렇게 도는 게 나는 며칠 몇 박 이렇게 해서 그게 참 이렇게 가고 싶다고 이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가고 싶은 곳, 여행 이런 것도 작성해 보시고요. 또 아직도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가? 혹시라도 예전에 늘 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돼서 미뤄두셨던 꿈, 그게 있으시다면 그것도 한번 작성해 보세요. 이룰 수 있다면 좋은 거고, 만약에 못 이룬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 한다면 이루고자 했던 그 노력들이 또 나를 행복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나의 자녀들이나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그것을 위해서 또 하시면 되죠. 또 남은 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왕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세요. 누굴 돕는다는 것도 그동안에 했던 일이 있다면 그 누구누구 어떻게 내가 뭐 가령 반찬 이렇게 만들어서 도와주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은 계속 하고 싶다라던가 뭐 그렇게 가장 솔직하고 정직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데 뭐 돈도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도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오로지 나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오직 나만 생각하고 한번 작성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음악을 틀어드리는 동안에 한번 작성해 보세요.
나야. 정답이 없어. 심해. 참.
가수 쓰면 얘기해도 돼요? 예, 다 작성하셨어요?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딴 사람 하기 전에. 예, 그러면 예, 아직 다 내가 먼저 작성하지 읽어, 않으신 분들은 작성하고 계시고요. 우리 내가 신문철 먼저 아버님, 예, 네. 한번 읽어주세요. 가장 솔직하고 정직하게, 좀 구체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매 순간 나를 우선하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음, 세상과 사람들과의 평화를 누리며 살고 싶다. 두 번째, 계속 하고 싶은 나에게 소중한 일은 무엇인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따라 믿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 또 내 생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일은 무엇인가? 극단적인 나를 위해서보다 그분의 뜻을 쫓아 주시는 은혜대로 감사하며 사는 것.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의 평화. 꼭 가고 싶은 곳은 있는가? 이스라엘, 터키, 이태리, 파리, 만리장성, 장엄성 등을 다녀봤는데 네, 정말 기억에 남고 좋은 게 많고 세상은 넓고 하니까 그런 걸 즐기기 위해서 미국하고 호주를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루고 싶은 것은 꿈은 뭐냐? 내 삶을 6.25 사변 때 태어나면서부터 경찰을 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좀 자서전을 한번 쭉 쓰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을 신뢰하며 그분 말씀대로 진짜 살려고 애쓴 사람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기억되고 싶고 이게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대로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하면서 박수 좀 쳐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자발적으로 또 이렇게 발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 작성하신 분 계신가요? 더 작성할 게 남아 있으신 분은 천천히 더 작성하시고요. 다 작성하신 분은 손 들고 저 한번 같이 나누고 또 선포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냥 발표라고 생각 안 하고요. 제가 보통 할 때는 다 이렇게 선포식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정말 꼭 하고 싶은 것들 이걸 작성해 보시면서 오롯이 나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작성한 것도 중요하지만 발표를 하면 내 귀가 듣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듣고 온 우주가 들어요. 그래서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요. 네. 김옥재 어머니 다 예. 여기 마이크 제가 껐는데 켜주시고요. 마이크 밑에 켜주시고, 예. 예. 들려요? 네네, 들려요. 이제 말씀하세요. 네. 나는 부모님을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유년 시절 뭐 저기에서 잘 살았는데 이제 남편을 2년 전에 잃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전에 거는 다 저기고 지금 내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은 우리 소녀딸이 독일 가 있어요. 예. 그런데 독일 가 있는데 할머니 한번 보고 싶다고 오면 좋겠다고 그래도 우리 남편이 계셔서 못 갔거든. 남편하고 같이 가는데 남편이 연세가 나보다 아주 높으세요. 그래서 같이 못 갔는데 지금 이제 내가 좀 가봤으면 하는데
용기가 안 나. 자신이 없고. 왜 그러냐면 허리를 수술해서 이 아주 참 나빠요. 거는 거 없고 이러는 게. 그래서 독일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못 가. 그래서 그거는 가보고 싶은 것은 거기고 또 이제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동아 친구들하고 어린이집에 동국을 연습해가지고 가서 어린이들하고 함께 동국을 보여주고 소통하고 그러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그게 다 지금은 어렵게 됐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내가 경로당에 봉사를 한 7년 갔어요. 예. 그거를 한 경로당에만 갔어. 그 경로당에서 그냥 오라고 그래서 떨어뜨릴 수가 없어. 그분들한테 미안해서 거절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7년을 다녔어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도 잘 계신가? 그분들이 보고 싶어 해요, 나를. 근데 한번 그분들한테 다시 가서 봉사를 했으면 좋겠어. 예. 아, 예. 예. 그렇고 이제 내가 지금 이제 뭐 저기는 큰 희망은 저기고 그냥 우리나라를 저기 동해안으로 해서 서해안으로 해서 한 바퀴 여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 좋습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시길 우리 김옥자모님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 갈 수는 없지만 그 전에 이제 허리 수술하셨다니까 허리는 지금은 좀 불편하시겠지만 걸으셔야 된대요. 걸어야 허리 근육이 생겨서 이 척추 있는데 근육이 생겨야 근육이 뼈를 보호해서 튼튼해진대요. 그래서 걷는 게 제일 좋으시고 앉아 계신 건 안 좋대요. 그러니까 살살 많이 걷고 건강해지셔서 독일 꼭 다녀오세요. 예. 네. 예. 내가 허리 감사합니다. 수술을 1996년도에 했어요. 아, 오래되셨네요, 척추가 이미. 3개가 없어. 척추 아. 3개가 없어.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활동하시잖아요, 열심히 또. 예.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허리를 다친 게 내가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임성남 발레 학원에 다녔어요. 임성남 선생 아세요? 그 무용으로 고등학교 유명한 2학년. 분이지. 네. 그래서 그 발레 학원을 다녔는데 그때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발레를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성장판도 그때 다쳐가지고 키도 더 못 크고. 예. 어. 와, 어머니는 이게 어머니 꿈이 56세에 많으셨네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저기 도져가지고 허리를 대수술을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랬구나. 10년을 고생했어. 예. 그렇지. 이렇게 다니고 이러는 게 너무 감사해서 네. 언제든지 뭐든지 나는 감사해. 그래서 뭐든지 감사하고 뭐든지 고맙고 예. 그래요 지금. 어머니 얼굴도 너무 밝으시고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셔서 되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열정이 또 있으셔서 예, 하실 수 있는 것들은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그래. 노래도 잘하시고 또 이렇게 멋지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작성 다 하신 분 또 어느 분 발표하실까요? 예, 우리 뭐 강경자 어머니 다 작성하셨어요? 하다 말았는데요. 예, 작성한 데까지만 하셔도 돼요. 예. 네. 제가 젊었을 때 30대에 죽을 예. 고비를 넘겼을 때 다시 네. 살아나고서는 내가 앞으로 사는 인생은 덤이니까 남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요. 나보다는 남을 위해서 먼저였어요. 내 입에 네. 들어가는 것보다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게 더 좋았고요. 자기 전에 내일은 누구를 도와줄까?
딴 사람은 어떻게 벌을까 보다는 내일은 누구를 도와줄까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남 도우는 일만 했더니 내 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나를 안 돌봐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제가 체력도 딸리고 모든 게 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남은 인생을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보겠다. 이런 마음에 그러세요. 와, 될까요? 좋습니다. 예, 예. 와, 좋습니다. 우리 어머니 남은 인생을 하고 싶은 거 딱 하시면서 진짜 나를 네. 위해서 사셔보세요. 우리 경자 씨를 위해서, 경자만을 위해서 사세요. 예. 나를 위해서 이제 계속 강의 들을 수 있는 것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 소원하고 저희도 응원합니다. 예. 또 다 작성하신 분, 우리 이양재 어머니 다 작성하셨어요? 예. 네. 한번 발표해 주실까요? 예. 네.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억의 사람을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예. 또 계속 하고 싶은 나에게 소중한 일은 또 내 생에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통합적으로 되겠는데요. 저는 아버지에게서 미술 그리는 그 재주를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미술 그리기 계속 하고 싶은 것도 미술 그리기, 예. 또 생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 작품을 어떤 곳에 좀 몇 점 기증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가치 있다고 생각했고,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저희 외손주들과의 만남입니다. 예. 제가 2000년도에 이혼을 하고 혼자서 아이들 셋과 살았어요. 그래서 특별한 교육은 안 했지만 아이들이 저는 묵묵히 일만 했어요. 아이들 굶길까 봐 나가서 일만 했는데 아이들이 잘 자라줬어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잘 만났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때 참 제가 행복하게 느끼고요. 가고 싶은 것은 좀 캐나다라고 그러나 좀 가보고 네. 싶고요. 거기 갔다 온 친구가 참 너무 좋아서 오기가 싫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루고 싶은 꿈은 방과후 수업 이런 곳에 가서 아이들을 좀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미술 수업을 좀 가르쳐 주고 싶어요. 예. 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비려 있고 따뜻한 할머니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긍정적으로 또 기쁘게 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대로 다 이루어지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너무 고우시고 또 그동안에 못 이루었던 그런 만남이나 사랑이나 여행 다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림 화가시네요, 보니까 어머니. 화가세요. 오랫동안 그림 그리셨다는 거 보니까 예, 보통 실력은 아니실 것 같고 화가신 것 같고요. 나중에 또 이렇게 전시회 그런 거 하시면 연락도 주세요. 그럼 저희들도 가서 또 보고 기뻐하고 함께 또 축하해드리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아마추어 미술전에 나갔었습니다. 아, 예, 그러세요. 어릴 예. 적에. 예. 그리고 손을 많이 움직이는 일이, 예. 네네. 그런 손을 많이 움직이는 일이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그리고 그 예술가들이 나이 들어서 노년에 이렇게 한 작품들이 훨씬 많고요. 유명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예술 쪽이나 이런 쪽은 특히 글 쓰는 분들도 그렇고요. 예, 미술도 그렇고 연세 드실수록 더 깊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계속 하시는 건 되게 의미가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예. 네. 또 다 작성하신 분 어떤 분이 하실까요? 우리 이무순 아버님 다 작성하셨어요? 하필 옆집이 이사 가는 바람에요. 잘 안 예. 들려요. 하필이면 예. 옆집이 이사 가는 바람에 잘 안 들리는데요.
예. 저는 저 복지관에 다니면서 컴퓨터에 한 3, 4년 다녔는데 네. 강사는 못하고 도우미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하고 싶은데 지금 뭐 아직 문을 안 열고 조금 한 10명, 한 7, 8명 하는 모양이에요. 앞으로 문 좀 열면 가서 도우미락도 봉사정신으로 하고 싶고요. 예. 이 계속 소리가 많이 들려가지고 다 말은 못하고요. 자식들에게 뭐 앞으로 살면서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해서는 자식들에게 봉양 받는 것보다 내가 인생을 준비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또 4월 5일 날이 한식 날인데 비가 와서 못 가고 다음 주에 갔는데 선생님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저도 묘지를 장려했었는데 예. 앞으로는 묘지를 장려 안 하고 작은 비석 하나 남겨달라고 아들한테 부탁했습니다. 네. 하도 옆에 시끄러워서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 컴퓨터를 많이 배우셨는데 그걸로 자원봉사도 하시고 도와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다 작성하신 분. 손 들고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김정재 어머니 다 작성하셨어요? 작성을 안 하고요. 그거 예. 적었거든요. 네네, 그래. 그러셔도 돼요. 네, 듣기적에 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저는 천주교를 나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몸이 좀 허리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고 그래서 계속 성당에를 나가야 됐는데 끝까지 나가서 얼마만큼의 나이까지 다녀야 될지 그게 좀 걱정스럽고요. 계속 뭐 또 하시고 싶은 일이 할게요. 내 생에 가지고 싶은 생각되는 일은요. 딴 게 아니고 그냥 건강만 주셨으면은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예, 건강. 항상 예. 예, 자나깨나 건강 때문에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게 좀 마음에 걸리고요. 또 가장 행복하게 건 무엇인가 그러면 애들이 손주들이 이제 나이가 80이 넘어 90당년에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그 초등학교, 중학교 늦게 결혼을 해서 걔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그래도 잘 다녀왔다고 인사하고 앞에서 꼬물거리는 게 참 좋고요. 행복하시고. 예. 또 이루고 싶은 꿈은요. 언니가 미국에 있거든요.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 갔었는데 못 가고 거기도 나이가 이제 많아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한번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꿈을 가지고 있고요. 예.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 항상 남을 위해서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 도울 수가 없으니까 걱정스럽고 이나마도 이 몸 가지고라도 남을 도와서 좀 기쁘게 살고 싶어요. 네. 네. 예, 가장- 좋습니다. 예. 네.
그만하세요. 예, 예,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예, 네, 예.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예, 오래오래 이렇게 자녀손들이 이렇게 인사 나누고, 이렇게 그런 행복을 누리시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기원합니다. 박수 잘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맞아요. 건강이 가장 중요해서 예, 약도 많이 드실 거예요. 아마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한 움큼씩 드실 거예요. 막 이것저것 약 많이 드시죠. 그래도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가만히 계시지 말고 자꾸 움직이셔야 돼. 예. 햇빛도 좀 쐬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 번씩 다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한순자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저는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 저는 제 남편이 일찍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예.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음. 내 생각할 때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건강하게 여행을 가고 싶어요. 예, 여행을 가고 싶고, 또 계속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종교인으로서 똑똑한 예, 신앙인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예. 또 내 생에 가치가 있는 거 뭐라고 하면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제 인생이. 그게 그렇고 또 내가 가장 행복했던 건 뭐냐면 우리 아들도 외국에 있거든요. 그래갖고 예. 그런데 구경 가고 그렇게는 해도 내가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제주도를 한번 가고 싶어요. 네. 이루고 싶은 것은 내가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그런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게 너무나 좋고 또 남은 생애를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거에서는 따뜻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네. 이상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 이루어지시기를 응원합니다. 예. 어머니 제주도 꼭 가세요. 제주도 네. 너무 좋아요. 예. 한 번만 가지 마시고 여러 번 앞으로 많이 가세요. 기회 될 맞습니다. 때마다. 예. 네. 우선은 뭐 2박 3일을 목표로 해가지고 마음에 이렇게 품고 계시면 자녀들이 예. 가져갈 때 그래 가자 이러고는 얼른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이제 김맹년 어머니. 예. 저는 들립니까? 네네. 말씀하세요. 네, 저는요 행복이라는 게 뭔가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그마한 것이라도 남을 위해서 도움을 준다는 그것이 저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언제나 누구에게 행복을 주고 싶고요. 도움을 예.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아, 제가 예. 하고요. 또 지금 복지관에 간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네. 간단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을 도우면서 이렇게 그런 것이 또 행복이고, 예, 복지관도 다니고, 계속 네. 앞으로 그렇게 사시기를, 예, 응원드립니다. 박수. 예. 또 발표 안 하신 분, 우리 김명숙 어머니 발표 안 하셨죠? 예, 마이크 켜시고, 김명숙 어머니. 예. 네. 모두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다 존경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주 훌륭하신 분들 같아요, 전부 다. 저는 뭐 이게 통틀어서 이렇게 뭐 간단히 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장 이렇게 잘하고 가장 가치 있고 이런 것은 내가 이제 예수 믿은 일, 예.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자녀들이 온 식구가 다 예수 믿으니까 그게 너무 참 행복해요. 행복하고 그 나머지 내가 이루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은 믿음의 경주에서 내가 게으르지 않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물러주어서 우리 부모님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었다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듣고 싶어요. 예. 듣고 싶고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엄치예요, 엄치. 엄치니까 남 앞에서 노래를 한 번도 못했어요. 예. 그래서 이거 내 죽기 전에 노래를 다른 사람 앞에 한번 불러봐야 되지. 아이,
그래서 노래를 못하니까 노래방에 이제 가세요. 건반 악기는 안 되고 타악기를 좀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그 노래를 하면서 뭐 장구나 뭐 여러 가지 타악기 종류를 좀 배웠으면 참 좋겠어요. 예. 그래서 노래하면서 악기도 하고 그러면 나도 엄치 탈출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해요. 우쿨렐레 배우세요, 어머니. 우쿨렐라. 우쿨렐라 우쿨렐라요? 우쿨렐라 소리도 좋고 작아요, 아주. 그 아주 네. 경쾌하고 발랄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런 저는 뭐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많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 악기도 근데 배우시고 노래하시고. 예. 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사랑도 하시고 짝꿍이 예. 있으신데. 예, 근데 좋습니다. 우리 안 받아도 못- 어머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네요. 그죠? 예. 또 발표 안 하신 분 우리 원선자 어머니만 안 하셨나요? 지금 그죠? 원선자 어머니가 이제 무료급식 받으러 가셔야 돼가지고 나가시고 아, 바쁜 일 있으셔서.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버킷리스트 작성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내 이야기도 하고 다른 분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참 좋습니다.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죠. 네. 내가 내 행복한 일,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 또 하고 싶은 일, 가고 싶은 곳, 또 의미 있는 일,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시니까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네. 이렇게 10가지 혹은 지금 뭐 몇 가지 작성하셨는지 작성하셨으면 그 다음번에는 다 이루어졌으면 줄을 쫙 이렇게 긋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로운 게 생각나면 또 작성하시는 거예요. 밑에다가. 다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깨끗한 용지에다 이렇게 작성하셔서 이거를 저는 사실 같이 모였을 때는 깨끗이 작성하셔서 눈에 보이는 데다 붙여 놓으라고 말씀드려요. 네. 예, 예. 서랍 깊숙이 두지 마시고 아무도 못 보게 두지 마시고 눈에 띄는 데다가 붙여 놓으세요. 뭐 냉장고에다 붙여 놓으시든 화장대에다 붙여 놓으시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늘 이렇게 쓱 보이게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늘 내 주위에 그게 보이게.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보이게 두시면 뭐 어느 날 쑥 네 맞아 저거 하고 싶었지 이런 게 네. 생각나실 거예요. 네. 그러면 하시게 돼요. 그리고 여행도 자녀들이 엄마 우리 어디 여행 가요. 예전에 그랬을 때는 아유 돈도 없는데 뭐 그런데 가냐 나 괜찮다. 그리고 안 가셨을 수도 있어요. 괜히 자녀들 생각해서. 그런데 이제는 한순자 어머니 제주도 가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많이 갔어요. 근데 제주도 예, 두 번밖에 예. 안 갔는데 가고 싶어요. 네. 그러면 요즘 외국도 못 가는데 엄마 우리 제주도 갈까? 그러면 어머 그래 너무 좋다. 나 가고 싶어 가자. 이러면서 또 이제 제주도 얼른 좋아요.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입장에서도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함께 어디 여행도 가서 추억을 남기고 이렇게 함께 시간 보내는 걸 자녀들도 너무 좋아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그동안 바쁘게 살아와가지고 부모님들하고 추억을 남길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아쉬워하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이 뭐 형편이 아주 좋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렇게 모은 돈 혹은 뭐 카드를 쓰더라도 갔다 오면 훨씬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절대 난 됐다 니네끼리 갔다 와라 이러지 마세요. 아이, 안 되지. 언제라도 같이 가자 그러면 예 같이 데리고 갈 텐데 자식들이. 네, 같이 가자 그러시고 혹시라도 나한테 쌈짓돈이 있으면 그래 이번에 내가 한 끼 산다 맛있는 갈치조림 산다 이러면서 함께 딱 기분 좋게 또 내세요. 네. 네. 이번에 내가 사면 다음에는 사라 그러지. 네네네. 버킷리스트 이렇게 오늘 이렇게 작성하셔서 늘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그리고 후회 없이 오늘을 사셔야 돼요. 그죠? 우리의 남은 날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이 네. 마지막이 되겠죠. 오늘이 마지막이시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후회 없이 사시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오늘을 마음껏 즐기자. 예, 미루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 행복을. 예. 예, 네. 정말.
정말 저도 그래요. 저희 맞습니다. 부모님한테 바라는 거 없고요. 부모님 행복하게 사시는 거 그거 바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거.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앞으로 남은 삶을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사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유언장 또 작성했던 거 있죠. 그거 사진 네. 찍어서 우리 단톡방에다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그냥 물론 발표하기 위한 건 아니었지만 서로 이렇게 나누고 아 이런 분은 이런 생각을 하셨네. 난 이런 생각했는데 이러면서 서로 또 공유하는 것도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혹시 또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러면 뭐 단톡방에 올려주셔도 좋고 또 복지사님을 통해서 또 주셔도 제가 또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아유, 너무 헤어지기 아쉽고 그런데 네, 건강하게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아봤으면 좋겠네. 네, 정말 네. 즐거웠어요. 예. 아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쉽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쉽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아유, 잘 너무나 들었습니다. 건강하시고 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섭섭하게 노래를 불러요. 아, 언제 또 한번 뵐까요? 예, 우리 기회가 되면 또 뵐게요. 근데 코로나가 좀 끝나야지 이렇게 그러게 말이에요. 면대면으로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한데. 아유, 감사합니다. 예. 이런 시간이 또 많아지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또 네, 봬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 참, 요거 제가 공유 중지하고 우리 사진을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요. 예. 전체.